대통령께서는 1월 말경에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정청래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사막이다. 수레바퀴로 그냥 빈대떡을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의중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오늘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진짜 살벌한 진짜 대통령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도 총리로서의 내각 통할과 국민소통 대폭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불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이제 핵심 요지가 이거죠. 기본적인 입법조차 안 되고 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도를 체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당정청 협의회를 하는데 공개 발언에서 총리와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질타한 거예요. 저건 면전에서. 그것도 이제 총리가 한마디 했으면은 뭐 비서실장은 뭐 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총리도 기본적인 입법조차 안 되고 있다. 입법 속도를 내야 된다.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입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완성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잡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거는 뭐 거의 공개 비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온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 뭐 정청래는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국회가 뒷받침을 안 하고 기초적인 입법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도 파토가 날 위험성이 놓여 있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않냐. 당에서 뭐 하는 거냐. 당에서 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청래도 뭐냐 임마.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완전히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저 같으면은 쪽팔려서 그만둬요. 쪽팔려서 그만둬야지 저게.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후배 아니에요. 정치 후배 아니야. 후배한테 공개적으로 까였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정청래는 다 나쁜데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뻔뻔해. 얼굴이 두꺼워. 존나 두꺼워. 거기서 막 실실 웃고 앉아있잖아.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 멘탈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뭐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멘탈 하나는. 이 와중에도 이제 쪽팔린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저 정도면은 사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는 사표를 안 낼 것 같긴 해요.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든 여기 그냥 빌붙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망신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정청래가 이제 그만둘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이런 정도로 면박을 당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괄을 한다니까 강하게 이제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제가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때려잡아야 됩니다. 때려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어쨌건 뭐 친문이 민주당의 주류이고, 민주당에 이제 내분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이 가급적이면 단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뭐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이셨을 것 같아요. 뭐 총리도 마찬가지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안 변합니다. 지금은 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변해요. 명문정당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친문 패족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게 지난 정청래 당대표 체제,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대통령이건 총리건 이제는 좀 분명하게 당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